어머니, 이게 뭐예요? 왜 갑자기 이런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무슨 문자냐고? 내가 보낸 통장 내용 말이야. 어머니, 저희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한데 갑자기 돈을 빼시면 어떡해요? 운영 자금? 그게 내 돈인데 내가 빼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말순입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평생 동대문 시장에서 옷 장사하며 악착같이 돈 모았죠.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5년 전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 민수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제가 평생 모은 돈 2억을 선뜻 내줬거든요. 엄마, 이 돈으로 꼭 성공해서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때 민수 눈빛이 정말 진심으로 보였어요. 30년 넘게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 나가고 무거운 옷박스 나르고 발이 퉁퉁 붓도록 서서 장사하며 모은 돈이었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28배 홀로 된 몸으로 3살 배기 아들을 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시작한 게 동대문 시장 옷 장사였어요. 처음에는 작은 좌판 하나로 시작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나가고 밤늦게까지 옷을 팔았어요.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때도 많았고 여름에는 더위에 쓰러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우리 민수 잘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아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다 그렇게 벌었어요. 처음 2년은 정말 좋았어요. 사업이 잘 돼서 민수가 매달 용돈도 주고 좋은 옷도 사다 주고 가끔 외식도 시켜주더라고요.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고생이 다 잊혀졌어요. 아, 내가 제대로 투자했구나. 우리 아들 정말 효자구나. 44년을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3년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결혼을 했거든요. 며느리 지혜는 처음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눈치였어요. 결혼식 날부터 느낌이 이상했어요. 어머니, 저희 신혼집은 저희끼리 살고 싶어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시죠? 마음이 아팠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랑 안 살고 싶었으니까. 그래, 너희끼리 살아라. 대신 자주 놀러와. 밥 해줄게. 내 가끔 들를게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결혼 후부터 민수가 점점 달라졌거든요. 전화도 뜸해지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졌어요. 그해 추석이 다가왔어요. 전에는 민수가 명절 되면 일찍 와서 차례상도 같이 차리고 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엄마, 미안한데 올해는 처가에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처가? 그럼 우리 집은? 저녁 때 잠깐 들를게요. 처가 어른들이 먼저 오라고 하셔서요. 저녁 때 잠깐. 명절 아침 차례는 처가에서 지내고 저는 혼자 차례상을 차려야 했어요. 돌아가신 남편 영정 앞에서 혼자 절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여보, 우리 아들 이렇게 키우려고 그렇게 고생한 거 아니었는데 당신이 있었으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혼자 차례상 차리고 혼자 절하고 혼자 음식 먹으니까 정말 외롭더라고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민수가 왔어요. 그것도 30분 있다가 바로 가더라고요. 엄마 송편 맛있네요. 그런데 우리 빨리 가봐야 해서요.
처가 식구들이랑 노래방 가기로 했거든요. 민수야,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되니? 엄마가 고기도 구워줄게. 처가 식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올게요. 처가 식구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럼 나는 뭐지? 나는 식구도 아닌 건가? 2억을 준 엄마보다 처가가 더 중요한 건가? 그 후로 연락은 더 뜸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던 전화도 2달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에는 제가 먼저 전화해야 받더라고요. 그것도 통화는 5분을 넘기지 않았어요. 엄마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작년 제 생일이었어요. 일주일 전부터 기대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챙겨줄 거라고요. 생일 당일 아침 일찍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오늘 엄마 생일인데 저녁 같이 먹을까?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오늘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요.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생일 축하해요. 다음에. 항상 다음이었어요. 그 다음은 오지 않았고요. 혼자 미역국 끓여 먹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72번째 생일을 혼자 보내다니. 2억을 준 게 잘못이었나?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건가?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민수 SNS를 보게 됐어요. 친구가 스마트폰 사용법 알려주다가 보여준 거였어요. 거기에는 민수 가족이 제주도 여행 간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행복한 우리 가족 여행이라는 글과 함께요. 며느리 지혜랑 둘이 웃으면서 찍은 사진, 바다에서 노는 사진, 맛있는 음식 먹는 사진. 저는 그런 여행 한 번도 같이 간 적이 없었어요. 아니, 초대받은 적도 없었고요. 민수가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여행 같이 가자는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사진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나는 정말 이 가족에 없는 사람이구나. 민수에게 나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구나. 돈 다 받아냈으니까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거구나.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민수가 갑자기 찾아왔거든요.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었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엄마 죄송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무슨 부탁인데? 밥 먹었니?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줄게. 아니요, 밥은 먹었어요. 그게 아니라 회사 운영이 좀 어려워서요. 추가로 자금이 좀 필요한데요. 얼마나?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꼭 갚을게요. 5천만 원? 그것도 또? 그때 뒤에서 며느리 지혜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어려워서 그래요. 도와주셔야 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이거든요. 도와주셔야 한다. 그 말투가 마음에 걸렸어요. 부탁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한다는 식이었거든요. 결국 5천만 원을 또 줬어요. 아들이 어려운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짐했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안 돼. 돈을 주면서 물었어요. 민수야, 그런데 회사에는 엄마 이름도 들어가 있는 거지? 응?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2억이나 투자했으니까 주주 같은 거 아니야? 회사 서류에 엄마 이름도 있겠지? 그때 며느리 지혜가 비웃듯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투자였어요? 저희는 그냥 주신 줄 알았는데요. 투자라고 하시려면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어야죠.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투자가 아니라 그냥 준 돈? 2억 5천이나 되는 돈을? 내가 44년을 고생해서 모은 돈을? 지혜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사실이잖아요. 차용증도 없고 계약서도 없는데 그냥 주신 거죠. 아들 사업 잘 되라고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말을 부정하지도 않더라고요. 그 순간 알았어요.
아, 이 사람들은 내 돈을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갚아야 할 돈이 아니라 그냥 받은 돈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후였어요. 2달 후 또 전화가 왔거든요. 엄마 정말 미안한데 이번 달 월급 주기가 어려워서요. 민수야, 엄마가 얼마나 줘야 하는 거니? 엄마도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야. 3천만 원만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음 달부터는 매출이 좋아질 거거든요. 마지막. 그 말을 몇 번째 듣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지금 돈 없어. 이번에는 못 도와줘. 엄마도 생활비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목소리가 차갑게 변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회사 망하면 어머니도 곤란하시잖아요. 뭐, 내가 왜 곤란해? 어머니가 투자하신 돈도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2억 5천이요. 투자? 너희가 투자라고 했어? 아까는 그냥 준 거라며? 아, 그건 그렇지만요. 어쨌든 저희 회사가 잘 돼야 어머니한테도 좋잖아요. 그때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정말 비정하시네요. 아들 회사 망하는 거 보고만 계실 거예요? 3천만 원도 안 도와주시면서 무슨 엄마예요? 비정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내가 비정해? 2억 5천을 주고도 44년을 일해서 모은 돈을 다 쏟아부었는데도.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그날 저녁 옛날 친구 경희한테 전화했어요. 경희야, 나 상담 좀 해줄래?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그래? 다 얘기했어요. 아들한테 2억 5천을 줬는데 이렇게 대우받는다고요. 또 돈 달라고 하는데 어떡하면 좋겠냐고요. 순이야, 너 정신 차려. 그거 투자 아니야. 그냥 뺏긴 거야. 너 계속 주면 평생 모은 돈 다 털릴 거야. 그런데 아들이 또 돈 달라는데 어떡하지? 회사 망한다는데. 주지 마. 이제 그만해. 너 평생 모은 돈 다 털어줄 거야? 차용증도 없다며? 그럼 그냥 준 거지 뭐. 경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아들인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결국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알아보고 주자. 내가 정말 주주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자. 다음날 민수가 일하는 사무실 근처 식당에 갔어요. 돈 얘기도 할 겸 밥이나 같이 먹자고 했거든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식당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였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까 며느리 지혜랑 다른 사람들이랑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들어가려다가 민수 목소리를 듣고 멈췄어요. 형님, 저희 회사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건 사실 장모님 덕분이에요. 장모님이 인맥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어머니라고? 사돈어른 덕분 아니야? 돈은 사돈어른이 되셨잖아. 그때 며느리 지혜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요? 시어머니는 그냥 돈만 된 거죠. 경영은 저희가 다 한 거고요. 솔직히 돈만 있으면 누구나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2억이면 큰 돈인데 그 돈 모으기 쉽지 않으셨을 거야. 그렇긴 한데 요즘은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니? 자꾸 간섭하려고 하세요. 회사 일에 참견하고 싶어 하고 돈은 또 언제 줄 거냐고 물어보고요. 간섭? 저는 회사 일에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냥 아들 잘 되기만 바랐는데요. 돈 언제 주냐고? 그건 아들 부부가 자꾸 달라고 해서 물어본 건데 억울했습니다. 처남 그래도 어머니시잖아. 이해해드려지. 어머니시긴 한데 이제 좀 거리를 두고 싶어요. 솔직히 요즘 또 돈 달라고 하실까봐 전화도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돈 달라고 했다고. 너희가 달라고 한 거잖아. 내가 주지 않으면 회사 망한다고 협박한 거잖아. 그리고 며느리가 한 말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다행히 이제 간섭 안 하셔서 좋아요. 예전에는 자꾸 우리 집에 오시려고 하셨거든요. 명절 때도 자기 집에서 같이 보내자고 하시고요. 저는 한 번도 가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오라고 해도 눈치 보여서 안 갔는데요. 명절도 너희가 처가 먼저 간다고 해서 혼자 보낸 건데요. 민수는 그저 웃기만 하더라고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요. 옆에 앉아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사람들은 나를 완전히 이용만 한 거구나. 내 돈만 받아먹고 이제는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구나.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허리, 거친 손. 이 모든 게 아들 잘 되라고 평생 일한 흔적인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그날 밤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왜 안 오셨어요? 한참 기다렸는데요. 아, 미안하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괜찮으세요? 그럼 돈은요? 3천만 원 말이에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몸은 안 궁금하고 돈만 궁금한 거죠. 엄마가 아파서 약속을 못 지켰는데 위로는 하나도 없고 돈부터 물어보네요. 민수야, 엄마가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네? 어디 아프세요? 요즘 가슴이 답답하고 숨도 잘 안 쉬어져서. 아, 그래요? 그럼 병원 가보세요. 건강 챙기시고요. 그런데 돈은 언제쯤 주실 수 있어요? 그 순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가 몸이 아프다는데 돈 얘기만 하는 아들이라니. 일주일 후 정말로 쓰러졌어요. 집에서 청소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면서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손발이 저리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다행히 옆집 아주머니가 쓰레기 버리러 나왔다가 쓰러진 저를 발견하고 119를 불러줬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보호자분은요? 가족분 연락처 알려주세요. 아들한테 연락했는데 안 받아요. 일단 검사부터 하시죠. 계속 연락해보세요. CT 찍고 심전도 검사하고 피 검사하고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민수는 오지 않았어요. 계속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3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나타났어요. 그것도 혼자요.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회의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어요. 너 왜 이제 와?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죄송해요.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요. 거래처 사장님이 오셔서 정말 빠질 수가 없었거든요. 중요한 미팅?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미팅이 더 중요했나 봐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설명하더라고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과호흡 증후군입니다. 며칠 입원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신 일 있으세요? 스트레스요? 엄마 무슨 스트레스 받으세요? 민수가 묻더라고요.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건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별일 없어? 입원 수속을 밟는데 민수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 응급실이야. 엄마가 쓰러지셔서. 응, 괜찮아. 스트레스래. 나 지금 입원 수속 밟고 있어. 응, 알았어. 빨리 갈게. 그동안 회사 일 부탁해. 전화를 끊더니 말하더라고요. 엄마 죄송한데 저 회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지혜가 계약건으로 도와달래요. 오늘 중으로 서류 넘겨야 한대요. 가봐야 한다고? 엄마 입원하는데? 네. 정말 급한 일이라서요. 내일 아침에 올게요. 괜찮으시겠어요? 혼자서요? 괜찮아.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가봐. 민수는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갔어요.
병실에 혼자 누워 있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옆 병상 할머니는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간병하는데 저는 아무도 없었어요. 할머니 혼자 계세요? 자식분들은요? 옆 병상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들이 바빠서요. 아이고, 이럴 때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우리 나이에 혼자 입원하면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데. 정말 그랬어요. 밤에 혼자 누워 있으니까 무섭고 외로웠어요. 사흘 후 퇴원할 때도 혼자였어요. 민수한테 전화했더니 바쁘다고 택시 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오늘 거래처 미팅이 잡혀 있어서요. 택시비 보내드릴게요. 집에 왔는데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안 왔어요. 그때 며느리한테 카톡이 왔어요. 어머니 퇴원하셨어요? 몸조리 잘하세요. 그리고 요즘 시니어 전문 요양병원들이 많던데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거기서 전문적으로 케어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4시간 간호사분들도 계시고 병원도 바로 옆에 있고요. 요양병원,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이제 나를 보내려는 거구나. 귀찮으니까 요양병원에 맡기겠다는 거구나.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진짜 끝이다. 더 이상은 안 돼. 다음 날 아침 일찍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가족문제 전문 변호사를 찾았거든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들한테 돈을 줬는데요. 2억 5천만 원이요. 그걸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냥 사업 자금으로 줬어요. 아들이 사업한다고 해서 도와준 거예요. 증여세는 신고하셨나요? 그런 거 몰랐어요. 그냥 아들 도와주는 건데 무슨 신고를 해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용증도 없고 증여로 처리됐다면 법적으로 돌려받기 힘듭니다. 이미 증여가 완료된 거거든요. 그 말에 힘이 빠졌어요. 역시 내 돈은 날아간 거구나. 44년을 일해서 모은 돈이 그냥 사라진 거구나. 그런데요, 혹시 회사 지분은 확인해 보셨어요? 회사 지분이요? 그게 뭐예요? 네, 2억 넘는 큰 돈을 투자하셨으면 보통 지분을 받거든요. 혹시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혹시 모르니까요. 아드님 회사 이름이 뭐죠? 변호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컴퓨터로 회사 등기부등본을 떼어줬어요. 제 앞에 놓인 서류를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주주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거든요. 김말순 지분 30%. 이게 뭐예요? 여기 제 이름이 있는데요. 어머니 지분이 30%네요. 회사 설립할 때 투자금 비율로 지분을 나눈 것 같습니다. 총 투자금이 약 6억 7천 정도 되는데 어머니가 2억을 투자하셨으니까 30% 지분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이 회사가 내 거란 말이에요? 30%가 어머니 겁니다. 아드님이 50%, 며느님이 20%네요. 어머니는 제2대주주십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내가 그냥 돈만 준 게 아니었구나. 나도 주주였구나. 회사 주인 중 한 명이었구나.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주주총회 소집 요구, 배당금 청구, 경영, 감시 등등요. 회사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배당금이요? 그게 뭐예요? 네. 회사가 이익이 났다면 지분율대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0% 지분이면 이익의 30%를 받을 수 있어요. 그때 떠올랐어요. 민수가 사업 잘 된다고 좋은 차도 사고 큰 아파트로 이사 간 거요.
며느리가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거요. 변호사님, 그럼 지난 5년간 배당금을 한 번도 안 준 건 불법 아니에요?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건데 주주총회를 하셨나요? 아니요. 그런 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럼 문제가 있네요. 주주인 어머니를 배제하고 운영한 거니까요. 이건 명백한 주주권 침해입니다. 그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결심했어요. 이제 제대로 받아내자. 내 권리를 찾자. 44년을 일한 내 돈 제대로 챙기자. 일주일 후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어요. 민수한테 내용 증명이 날아갔죠. 그날 저녁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갑자기 주주총회 소집 요구가 왜 와요? 변호사 통해서요? 내가 주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주주요? 엄마가요? 응. 30% 가지고 있더라. 몰랐어? 그건 그냥 명의만 빌려드린 거잖아요. 서류상으로만 올린 거고요. 명의만? 2억 넘게 투자하고 명의만 빌린 거야? 그럼 그게 투자지 뭐야?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5년 동안 배당금 한 푼 안 준 게 갑자기지. 회사 이익 났으면 나한테도 줘야지. 배당금요? 회사가 어려워서 배당 못했어요. 어려워? 그럼 너희는 왜 좋은 차 사고 큰 집으로 이사 갔어? 그게 어려운 거야? 그건 필요한 지출이었어요. 필요한 지출? 명품 가방은? 제주도 여행은? 그것도 필요한 지출이야? 민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다음 주 금요일 2시 주주총회 할 거야. 꼭 나와. 회사 장부 다 준비해놔. 엄마, 제발이요. 이러지 마세요. 저희 망하게 하려고요? 망하게? 나는 내 권리 찾는 거야.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준 게 누구야? 전화를 끊었어요.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시원했어요. 주주총회 당일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민수와 며느리 지혜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변호사도 함께 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주주총회를 왜 여세요? 내가 주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5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잖아. 변호사가 옆에서 서류를 펼쳤어요. 지난 5년간 회사 매출과 순이익 자료입니다. 1년차 순이익 5천만 원, 2년차 1억 2003년, 차 2억 8천, 4년차 4억 2천, 작년 순이익만 5억이 넘네요. 5억이요? 민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런데 배당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죠? 5년간 총 이익이 13억이 넘는데 배당금은 0원입니다. 회사 재투자 명목이었어요. 사업 확장하려고요. 재투자요? 그럼 이 고급 승용차 구입 내역은 뭐죠?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데요. 8천만 원짜리 외제차요. 그건 며느리 지혜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우리 가족인데요. 이렇게 법적으로 따지시면 어떡해요? 가족? 날 요양병원 보내려던 사람이 가족 타령해? 돈만 된 거라던 사람이? 두 사람 모두 할 말을 잃었어요. 나 이렇게 요구해. 지난 5년간 배당금 1억 5천 정산해줘. 그리고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주주총회 열고 투명하게 경영해. 아니면 내 지분 30% 사든지. 시세대로 3억에. 1억 5천이요? 그런 큰 돈 어디서 구해요? 회사 돈 있잖아. 없으면 너희 개인 재산 처분하든지. 8천만 원짜리 차 팔면 되잖아.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나도 그 소리 하고 싶다. 2억 5천 주고 5년 동안 아무것도 못 받은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 민수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엄마, 우리 망하게 하려고요? 망하게? 나는 내 권리 찾는 거야. 주주로서 당연한 권리 말이야.
결국 협상 끝에 지분 매각하기로 했어요. 3억 5천에요. 프리미엄 붙여서요. 민수는 은행 대출 받아서 돈 마련했어요. 한 달 후 돈이 들어왔어요. 3억 5천만 원. 처음 준 2억에 비하면 1억 5천 더 받은 거죠. 민수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이미 끝났어. 저희는 어떻게 하고요?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면 돼. 나한테 기대지 말고. 엄마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진작 그랬어야지. 그럼 이제 연락도 안 하실 거예요? 아니, 가끔 안부 정도는 물어볼게.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야.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엄마, 민수야, 너도 이제 철들어야 해. 엄마 돈에 기대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봐.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그동안 감사했어요. 정말요. 감사는 앞으로 내 인생이나 잘 살아. 그리고 지혜한테 잘해. 엄마처럼 고생시키지 말고. 다음 주 저는 제주도로 왔어요. 바닷가 근처에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샀거든요. 2억에 샀고 남은 돈으로 리모델링하고 운영 자금 만들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예쁜 집이에요. 첫날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구나.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구나.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대부분 저처럼 나이 든 분들이었어요. 사장님,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조용하고. 감사해요. 편히 쉬다 가세요. 혼자 사시나 봐요? 대단하시네요. 네. 자유롭게 살려고요. 이제라도 제 인생 살아보려고요. 멋지시네요. 저도 용기 내볼까요? 요즘은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게스트하우스 손님들 맞이하고 저녁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차 마시며 수다 떨어요. 정말 행복해요. 한 달 전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요즘 정신없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 열심히 해. 엄마 제주도는 어때요? 좋아. 정말 좋아. 매일 바다 보면서 사니까 마음도 편하고. 엄마 저희 다음 달에 제주도 가는데 들러도 될까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게스트로 오는 거면 좋아. 돈 내고. 네. 농담이야, 오거라. 하루 정도는 괜찮아. 근데 올해는 안 돼. 나도 손님 받아야 하니까. 네, 알겠어요. 엄마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행복해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김말순으로 살고 있거든요.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인생은 짧아요. 남 위에서만 살기에는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강요받지 마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권리가 있어요. 당당하게 찾으세요. 이제라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으로 사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